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오늘 한번 또 볼 텐데요.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처음에 초반에 먼저 틀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뉴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겼죠.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로 좀 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보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조금 이제 그 핫한 거가 바로 이거예요. 마포에 있는 국민평수, 그러니까 8사점, 그러니까 8호 미만입니다. 8호 미만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서 8억 거래를 찍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제대로 찍은 것이냐 그러면서 서울 급락세 전역 확산하나 이랬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이 얼마라 그랬죠? 고점에서 그때 당시에 현재 평균이 얼마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평균이 13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간다 그랬어요? 예, 9억. 그죠? 이때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근본적으로 13억까지 올라간 이유는 뭐죠? 코로나로 인한, 그죠? 요즘 뉴스에서 또 코로나 이야기 없죠? 이렇다니까? 코로나로 인한 긴급 정책, 그죠? 예, 긴급 정책이었어요. 예, 유동성 자금. 그죠? 근데 이 코로나도 유동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금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돈을 풀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핑계일 수도 있다. 예. 어떤 핑계를 대고서는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13억까지요. 여러분들 이제 리얼티 쌤의 방송을 매일 보시거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쭉쭉 가실 거예요. 그쵸? 예, 그죠? 예, 남들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쵸? 예,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가 올라갔던 부분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핑계를. 결국, 결론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에 있어가지고 자금을 풀어서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풀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만 푼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도 작년과 재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폭등하는 것이다. 다만 분명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정책을 이런 식으로 펼쳐서는 안 된다.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펼쳐 나갔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짓눌러 버릴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요거는 나중에 거품이 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그냥 둬야 됩니다. 자유경제로. 지금 와서 보세요.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많이 올라간다고 세금으로 다 두들겨 팼지만 그 세금 걷어서 결국엔 지금 세금이 남아 있습니까? 나라 곳간이? 예. 많이 없어요. 외화 자본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채권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채권 발행도 지금은 한계가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뭐 정치 얘기하면은 뭐 손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에요. 있는 경제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라 곳간에 75조인가가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45조인가 있었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담배세 올려가면서까지 그 저기 했던 거거든요.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다 써버렸죠. 청년들에게도 주고 저기 38선 넘어서 위에다가도 갖다 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가지고 나중에 뒷방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에 갖다가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다시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도 다 냈으니까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뭐 했어요? 세금 전가했죠? 세입자들에게. 예. 근데 이 세입자들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대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내다보고 제가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힘들어.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힘드니까 어디 가야 되면 월세를 가야 되거든요. 그 월세는 그럼 싸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이러는데 월세도 비싸.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최저시급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올라갔어. 이러니까 이게 서민들은 지금 죽어나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요, 진짜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저기 공차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클럽 중에 그죠? 예, 어기님이 공차 하시죠. 매출이 좀 늘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 돌려 말하면 이분이 이 공차를 어디서 하냐면 아울렛에서 합니다. 아울렛에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쇼핑하러 간 거거든. 그러면 국민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매출 잘 났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예,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유승민이 그 뭐야 페이스북인가에다가 썼더라고요. 지금 사태가 아주 사실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 유승민이 이분이요. 제가 이 유승민을 그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그 뭐 이분 깨끗해 보인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되게 깨끗해 보여. 뭐 이런 얘기 해가 좋아하는 분들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제가 싫어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썩 유쾌하게. 그냥 뭐 한 경제를 잡을 정도의 어떤 위대함은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이 IMF 때도 이 사람이 결국엔 한 활약을 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이겼는데 아주 일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선 경제학자 출신, 외환위기 때는 KDI 연구원, 금융과 실물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IMF 위기도 한보 부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죠. 쓰는 이게 도미노가 패턴이 열리는 거거든. 근데 지금하고 그때는 조금 달라요. 예, 근데 유승민만큼 제가 뭐 잘 아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뭐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또 공부만 했다 해가지고 장을 잘 읽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따지면 학사학위라는 사람은 뭐 다 그냥 나라 경제 부도날 리가 없죠. 하나씩만 파견하면 나라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서 97년도 IMF 위기는 1월 달에 한보그룹에서부터 시작됐고 한보 부도 상황 시에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 레고랜드의 부도 시작으로 해가지고 촉발한 금융 불안이 끝이 어딜지 우리는 모른다면 이같이 적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예. 특히 유 전 의원은 특히 한국 정부의 주체적인 위기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IMF 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강요로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면이 있다라며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이제 외국한테 손 안 벌리고 IMF 안 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요즘 같은 좀 또 도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PF 얘기가 또 돌고 있어요. PF 또 얘기가 딴 데로 자꾸 가는데 아까 우리 그 마포 얘기하다가 돈줄 마른 PF 공사 연기 중단에 줄도산 우려도에서 PF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아파트든 지식산업센터든 상가든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출 받는 거가 뭐라고요? 중단이 돼 버렸다라는 거죠. 공사 연기 중단에 줄도산 우려도 있다. 근데 이거 얘기 나오기 전에 뭔 얘기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원자재 가격 올라서 그랬다 그랬죠? 예. 장이 과열 때 작년에는요. 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시멘트나 그죠? 또는 뭐가 철근값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많이 올라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다 이랬는데 그죠? 그런데도 분양이 잘 됐었어요. 괜찮게 됐었어요. 재작년만 해도. 근데 어때요? 지금은 아예 대출이 금지됐죠?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이 PF라는 거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PF를 뭔지 이제 여러분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그 안사람이 PF 시행사를 다닙니다. 시행사를. 그래서 시행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거를 좀. PF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도 뭐 조금 압니다만은 땅이 있어요. 근데 건물을 올리죠. 근데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 가치가 예를 들어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공의 100억짜리인데 이거 지을 때 이 공사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비는 100억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한 70억, 75억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값은 얼마일까? 그럼 땅값은
땅값은 예를 들어서 20억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죠? 뭐 10억 이래야 되겠네. 예, 이래야 말이 되네. 10억 이렇게 됩니다. 얘는 70억 이렇게 합시다. 예, 건물이 70억, 땅이 10억. 그러면은 은행에서요, 이 땅을 먼저 처음에 건물이 없으니까 나대지 땅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한 번에 70억을 꺼내줬다가 먹고 튀면은 땅 10억짜리인데 70억 생겼으면 먹고 튀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은행에서 이거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꺼내줘요, 돈을. 근데 시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공사한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계약서를 써요. 뭐 예를 들어 지면에서부터 30cm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꺼내준다. 그럴 때마다 이 땅에다가 담보로 잡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만큼 완성되면은 이 올라간 요만큼 건물과 땅에다가 같이 묶어서 또 담보 새로 잡고 또 올라가면은 이제 더 빌려줘요. 또 뭐 한 10억을 또 빌려준다. 또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또 7억을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주고 계속해서 다시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근저당을.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PF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탑을 엄청 많이 높게 쌓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쌓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PF 갑자기 딱 중단해버려. 물론 계약서상 끝까지 간다는 것도 있지만, 중도 하차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이거. 난리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PF 해준 은행들도 이 자금 회수가 지금까지 빌려준 게 뭐야?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은행도 도산되는 거고, 시행사 나가다 빠지는 건 당연하고 시공사도 환장하는 거지. 근데 시공사는 그래도 받은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공사했지만 미리 앞서가는 것들을 듣고 있거든. 시공사도 담보보증으로.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가 PF가 다 터지는 거야. 그럼 부동산 쪽이 다 터지는 거거든. 그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조금만 더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마포 거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코로나 이야기에다가 여기까지 왔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이제 인해서 유동성이 올라갔고 제가 상투에서 작년에 분명히 서울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죠. 서울 상투다, 서울 상투다, 서울 상투다. 그리고서는 서울이 1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죠? 횡보를 했어요. 제가 이 횡보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구가 많을수록 즉 큰 도시일수록 이게 사람들에게 반영되고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얘기도 분명히 했죠. 결국 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수 없고 꼬그라질 것이다. 제 얘기대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와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가 제가 이제 13억에서 평균 서울이 13억인데 이거 얼마 간다 그랬냐면 제가 9억 간다 그랬어요. 왜 9억을 얘기했어요, 스님? 예. 코로나 이전의 가격이 9억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의 가격이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금리를 통해서. 그래서 9억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9억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이거가 하락하는 데 있어가지고 뉴스 상태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던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사태가 지금 심각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도 막가딱 올리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거는 사실인데요. 잘 지금은 대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결국 장세는 여러분 어제 제가 뭐라 했냐면 자살하지 말라 그랬죠? 예, 여러분 혹시나라도 자살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세금 체납이 아닌 이상은 회생이라는 거가 있어요. IMF 때는 자살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다 말 표현이 IMF 때는 자살했어야 돼요. IMF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회생 신청도 있고요. 예, 설사 회생이 안 받아지더라도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살십시오. 그럼 괜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절대적으로 극단적 생활을 극단적인 그런 거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곧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 극단적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2번 더 나와야 돼. 예, 뭐 비트코인 하다가 갔다, 펀드 매니저가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 막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동의하지 마시고 리얼티쌤 얘기 듣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자 몸 추리고 있으면 다시금 웃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쌤 제 것도요. 어떤 것이든 심지어 서울 것도 웃을 날이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대구, 세종, 오케이. 쌤이 얘기했다가 가다가 곤두박질 치고 못 가고 있어요. 버텨 그냥.
종부세 때문에 그런데 세금 분할로 내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째 영상 전에서 그런 얘기 했죠. 다 왔어, 다 왔어 이런 얘기 했죠. 근데 그 다 왔어가 다 왔어가 아니라 애들이 막 차 오래 타면 막 싫다고 이렇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른들이 뭘 때,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이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든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텨야 돼. 절대적으로 극단적인 생활이나 또는 뭐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아셨죠?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VIDX 위험지수죠. 이런 것들도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많이 안정화가 된 상황입니다. 예,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가 지금 뭐 이렇게 일단은 VIDX는 전저점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붕괴했으나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얘는 일단 뜨겠네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주랭랑 막 올라가기가 조금 부담감이 있고요. 32,000과 32,300선, 32,300선 요 선, 요 부근에서 요 언저리에서 다시금 얘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S&P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반등이지 이거가 또 상승을 재차 갈 것은 아니다. 이 와중에 일본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일본은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예, 대단합니다, 일본.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제도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잘 못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중국은 절대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코스피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그 총 3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IMF요, 두 번째가 2008년 서브프라임이요, 세 번째가 지금 2022년의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엔 쌤 어떨까요? 내년엔 좀 나아질까요? 내년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올해만큼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만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좋을 수는 있어요. 1년 내내. 내년 하반기 가서 뭔가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쌤 예측이 틀리면 어떡하죠? 제 예측이 틀린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 예측이 틀린다, 그럼 괜찮아요. 나라 부도납니다. 정말 부도납니다. 그때는. 예,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숨통을 좀 트여주는 장세가 펼쳐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는 단기 반등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기 반등세가 있을 텐데요. 단기 반등일 뿐이지 이거가 뭔가 이렇게 뭐 인생 역전의 패턴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아직 얘가 바닥이라고 확인된 건 없어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무료로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 제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저녁에 그 모여가지고 얼굴 보면서, 너무 반가운 얼굴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었죠. 예, 우리 수업 들은 거 다 들으신 분들이라서 다 오픈 강의했죠. 막 그죠? 예, 부동산도 주식도 다 그냥 편하게 다 얘기했단 말이야. 막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는 과매도 구간인 건 맞다. 이땐 과매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과열 구간이었죠. 2001년도 8월 무렵에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 이제 끊어내라 했는데 여기 8월 달에 과열이다. 너무 과열이다. 이거 무너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젠 죽는다. 정말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 무너졌잖아요. 결국에.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냠냠냠 먹고 나오고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요거는 냠냠냠 먹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건 냠냠냠 먹을지 안 먹을지는 제가 모르겠다. 이건 자신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뭐라 했어요? 8월 말에 8월 말에는 배팅 조금만 하라 그랬어요. 카톡방에다가 배팅 조금만 하세요. 아주 정말 아주 조금만 하세요. 한 주만 사도 뭐라 안 그래. 그 정도로 연습을 하세요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요거는 올라갈 건데 이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장을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달빛님이 그때 당시에 어디였어요? 여기였나? 뭐 여기였던 것 같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쯤인가? 그래서 누가 카톡방에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막 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갔다고. 그러니까 그 달빛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분들한테. 아이고 지금 사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주식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 텐데 이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우리 수강생분이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정말이에요.
훨씬 더 잘해요. 제가 뭔가를 뭐 띄워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정말로 더 잘합니다. 예, 진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봉우리 하나만 보는 거는 일봉 하나 보고서 이 안에서 쇼부 내려고 하니까 이게 바닥이니 뭐니 하고 보조지표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볼린저 밴드부터 해가지고 뭐 엠빌로프도 해가지고 엠빌로프 다 하면 과매도존이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베팅하거나 뭐 이거 단기적으로 돈 법니까? 이거 돈 됩니까? 이게 살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 주식하려고 이게 좀 뭐 짤짤이 하려고 반찬값 벌려고 주식하나? 아닙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예.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 거예요. 어쩌면이에요. 어쩌면이야. 나 어쩌면이라 분명히 했어요. 여기가 찐바닥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이게 아직 확인사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어쩌면 여기가 찐바닥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어쩌면. 예, 왠지 반응이 느낌이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떠한 부분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근데 미국이 문제야, 미국이 여기에서 끝낼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미국이 지금, 미국도 많이 왔네. 미국도 3만선 붕괴했었다 그랬죠, 제가. 미국도 3만선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랬는데 여기서 3만선 붕괴하고 떴어요. 근데 이거가 한 번 더 다지기를 가야 돼요. 다지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도 뭔가 액션이 취해질 때 우리도 액션이 취해진다면 혹시나라도 그렇다라면 얘가 진짜 바닥이 되는 순간부터 주식 베팅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는 카톡방을 다시 열고 미친듯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유료 강의를 막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미리 들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재수강으로 오셔서 한 번 더 보완하고 제가 더 꼼꼼하게 다져야 돼요. 왜냐면 1강하고 이게 3기까지 했었는데 주식은 1기, 2기, 3기가 다 달라. 그래서 중요한 거를 어느 때는 얘기 안 해주고 어느 때는 얘기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어쩌면. 자, 네이버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댓글을 보니까 어느 뭐 알바 같아. 딱 봐도 알바야. 알바가 와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그 해놨더라고. 그래서 가서 한번 봤어. 그 사람 유튜브를 제가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뭐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해가지고 뭐 무너졌죠 이런 얘기 하는데 결정적인 하나인 거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120선을 얘기하더라고요. 120선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네이버 손절 안 하겠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하나만 보면 열을 한다고 영상을 쭉쭉 봤는데 손절 안 하겠다고 그래서 버티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위에서 막 내려봐도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이 위에서 이거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영상 자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리얼티쌤은 요거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돼요. 애플이든 나와버리든 그때까지 하면 안 돼요. 네이버도 곤두박질 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예. 유사자문 행위를 해가지고 신고해버릴까 해요. 장세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알바생 풀어가지고 회원비 받는다. 유사자문 행위입니다. 그거는. 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당일 기간. 당일. 전일. 현재 코스피 뭐 외국인들이 뭐 여전히 크게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전히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조금씩 10월달에 이제 담고 있네요. 그렇죠. 개인들이 팔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이제 은행 거 일단 때려 막는 거죠. 뭐 대형주 팔고 있고 중형주, 소형주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 금융 투자 10월달에 그런 거 보면 상태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어쩌면 진짜 바닥일 수도 있겠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라오네요. 네. 4만원까지 안 내려갔어요. 51,800원. 제가 4만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4만원까지는 다행히 안 내려갔어요. 그러더라도 이게 4만원까지는 안 갔어도 4만전자까지는 안 갔어도 여튼간에 많이 진짜 대피하고 살려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요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나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요. 지금 반응은 매우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얘가요 초발바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부동산은 발바닥에서 잡을 수 있어요. 표현을 하면. 주식은요, 발바닥에서 잡는 거는 운이야. 진짜 이건 찍은 거야. 이건 죄송해요, 표현. 구라입니다. 구라. 속된 말로 이건. 표현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구라예요. 이거는. 주식은요, 발바닥을 찍고 확인사살 대고 갈라 할 때 최소한 복숭아뼈 이것만 해도 엄청 고수입니다. 종아리 이것만 해도 고수고요. 이건 초고수고 이건 고수예요. 예. 제가 너무 늦었다 할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정말 저도 완전 잘 잡았다. 야 대박 이렇게 할 때가 초고수입니다. 이깁니다. 이 눈썹 위에서 표현하면 이건 이마에 갖다 때린 거야. 이마. 이건 어깨 때린 거고. 예. 근데 이거 맞출 거거든. 이마거든. 21년도 8월달 이거 딱 맞췄거든. 그죠? 바닥은 제가 볼 때 조심스러운데 많이 왔어. 많이 왔기 때문에요. 예, 요거는 분명히 그런 게 있다. 레버리지 모아가신 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꾸준히 모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얘가 좀 반등하면서 수익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히 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분들은 반드시 이제 올라오면 플러스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터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좀 이제 스물스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는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액션이 딱 취해지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식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다. 미국 때문에 아직은 더 가야 된다. 하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 미국이 뭐 거품이 꺼지지가 않았는데 뭐 미국 거품은 좀 더 꺼져야 돼요. 확실히. 이거 올라가더라도 뭐 반등은 좀 제대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먹을 만한 그런 게 확실히 인생 역전이 있는 건 아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도 어제 풀어드리고 오늘도 PF에 대해서 풀어드렸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장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 마포가 이게 9호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얘기가 오늘 시작해서 결론인데요. 오늘 이 얘기하려다 계속 여담도 해주는데 13억에서 9억까지 떨어진댔죠. 그러니까 와 쌤 맞았어요. 8억 거래 대박 맞췄어요. 아니야. 이게 내가 이거 가지고 맞지? 이렇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 찍은 거야. 내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해. 이렇게까지 이럴 순 없어. 이거 뭐 뉴스 보니까 뭐 부동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아무리 하락장해도 이거 너무하다고. 이거 한 번 이거 딱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 상승할 때도 똑같아. 찍고 확 찍을 수 없거든. 이거 다시 꺼져. 이렇게 거품이 꺼져요. 거품 꺼져요 다시 이거.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 만들지 말아야 돼. 상승할 때 이런 것도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수업 들을 때 내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뭐 교재에다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야.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막 점 찍혀 거래가. 그래서 갑자기 뻥 찍어. 이러면서 와 많이 빠졌다. 아닙니다. 이거 구라야. 이거 100% 구라입니다. 이것도. 자꾸 표현을 구라 한번 쓰니까 계속 그래. 뻥. 이거 만든 거야. 만든 거. 구라의 표현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뻥이야 뻥.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 그냥. 지들끼리 뭐 실거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한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아직은 9억 아직 안 왔어. 평균가. 서울. 무슨 8억짜리 하나 찍었다 해가지고 뭐 난리 부르치고 왔자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평균 가격이 9억까지 빠지려면 좀 더 걸려요. 한번 볼까? 한번 뉴스 칼럼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볼까요? 10억 클럽 천하 8개월 만에 와르르. 강북 아파트 평균가 5천만 원 선 붕괴했다. 그렇지. 이런 걸 봐야지. 그죠? 10억 클럽이 붕괴됐어요. 드디어. 그죠? 그래서 8개월 만에 와르르.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10억이 좀 붕괴된 건가? 자, 여기 있네. 서울 아파트 9월 13일 뉴스. 12억.7억.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게 관건이야, 이게. 그죠? 이거. 그죠? 아직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솔직히. 왜? 더 빠져야 되거든? 솔직히 거품 빠져야 되거든? 빨리빨리 매맞는 게 나아요. 빨리빨리 매맞는 게 나은데 버티는 거예요. 이게 버티다 터지는 게 무서워. 버티다 터지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근데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는 존재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